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환투피 용환입니다. 자, 오늘 낮에 제가 카페에다가 좀 어려워 보일 듯한 경기 위주로 배당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추천을 좀 해달라고 제가 댓글을 좀 써달라고 이제 그 글을 좀 남겨놨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경기를 좀 풀어달라고 좀 요청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 경기 위주로만 지금 먼저 영상에다가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이고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내일과 모레 경기까지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따가 이제 새벽에 있을 오늘자 경기보다는 내일이나 모레 경기가 저는 좀 더 나은 경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있을 경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딱 눈에 보이고 또 좋아 보이는 경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어제 엊그저께 이렇게 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오늘자 경기 위주로 한번 좀 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좀 길게 남기지는 못하고 좀 짧게 결과 위주로만 좀 영상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조금 기대를 하시고, 라이브를 한다라고 해서 아마 기다리시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이제 업무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좀 대신 하도록 하고, 라이브는 제가 이제 내일 꼭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기다리시는 분들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고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따가 이제 8시 50분까지 한국하고 중국, 이건 축구는 아닙니다. 축구는 아니고 이제 농구인데, 농구 월드컵 한국하고 중국이 있습니다. 요거 괜찮아 보이는 거가 이제 중국의 마인승, 그 다음에 오버, 요거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중국보다는 배당이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10.5 마인승 그리고 154.5 기준으로 이제 오바 쪽 가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생각보다 좀 그 기준점이 좀 낮아서 요거는 충분히 좀 오바가 되겠다,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스페인 정도,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요 경기가 있는데, 스페인 배당이 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스페인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는 오늘자 경기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폴란드 정도, 네, 괜찮아 보이고요. 러시아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씩 조금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에스토니아하고 벨라루스 경기는 좀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게 이 조별리그에서 지금 이 가장 최하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 두 팀의 경기력을 보면 사실 어느 팀이 더 우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딱히 들진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마 보셨던 분들은 그렇게 예상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이 두 팀 간의 경기 어떻게 보면 좀 똥대똥 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저는 제법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 경기는 무승부가 잘 안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배당이 2.95라서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에스토니아가 지금 한 경기를 좀 덜 치렀습니다. 벨라루스보다는 에스토니아 한 경기가 덜 치른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에스토니아 지금 홈 구장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홈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아무래도 비슷한 전력이라고 치면.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독일에 이제 8대 0으로 원정에서 독일한테 8대 0으로 깨진 경기를 보면 이미 독일한테 3실점 한 이후로는 아예 선수들의 의욕이 거의 상실했다. 그래서 큰 점수차가 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벨라루스도 독일한테 졌지만 더 큰 점수차로 진 에스토니아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별로 참고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벨라루스 수비가 에스토니아 수비보다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벨라루스의 공격력이 에스토니아 수비를 뚫을 만큼의 날카롭냐, 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하죠, 홈에서 하는 에스토니아가 조금 더 낫다. 그리고 2.70의 이 승배당은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굳이 가라고 한다면 저는 에스토니아 승이 낫고요. 웬만하면은 이 경기는 좀 패스를 하시는 걸로 저는 다시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고 무승부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벨라루스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또 에스토니아가 또 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전은 해주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경기고요. 두 번째 경기로는 이제 키프로스하고 카자흐스탄. 요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키프로스 쪽이 조금 더 낫습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도 키프로스가 좀 2017년 경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좀 오래전 경기기는 하지만 어찌됐던 키프로스가 두 번 다 카자흐스탄을 홈에서 잡은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두 팀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앞 경기와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전력의 경기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경기도 역시나 제가 볼 때는 홈이 조금 이점이 좀 낮다 이렇게 조금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최근 들어와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홈에서 그리스를 3대 0으로 잡을 때만 해도 굉장히 큰 이변이었고, 스코틀랜드를, 죄송합니다, 그리스가 아니라 스코틀랜드를 3대 0으로 잡았을 때만 해도 굉장히 큰 이변이었고, 그런 이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키프로스는 이 경기 이후에 또 한 번 카자흐스탄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키프로스는 오히려 동기부여 측면에 있어서는 카자흐스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지금 키프로스보다는 1승을 더 하고 2승 3패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키프로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 다음에 이 스케줄을 보면은 카자흐스탄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를 어떻게든 좀 잡고 나서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해서 승기를 또 가지고 가는, 또 키프로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배당도 어떻게 보면 2.05면은 괜찮습니다. 2.95 배당이나 3.10은 제가 볼 때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이 경기 역시도 이제 키프로스 승.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24번, 25번 경기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키프로스 쪽이 좀 더 낫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스토니아하고 벨라루스 경기는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경기력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패스를 하고, 굳이 가시겠다면 키프로스 쪽을 한번 더 쳐다보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하고 네덜란드, 많으신 분들이 아마 이 경기가 조금 궁금해 하실 거고, 좀 새벽 늦은 경기이기는 하지만 또 많이 지켜보실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독일이 낫습니다. 네덜란드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최근까지 유네이션 경기, 그 다음에 이제 최근까지 경기를 보면은 물론 독일한테도 앞선 그 예선 홈에서 2대 3으로 졌습니다. 지고 나서 또 유네이션 경기 역시도 포르투갈의 원정에 가서 1대 0으로 졌죠. 최근까지의 네덜란드의 성적은 어찌됐든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독일 경기는 이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예전 독일,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작년인데, 작년 2018 그 러시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독일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동네 북 같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요즘에 보여주는 네덜란드 경기력과 이전에 보여줬었던 독일의 경기력을 막연하게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 쪽이 조금 더 승산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근까지의 경기력을 보면은 이 공수 조화, 그 다음에 팀의 밸런스는 네덜란드보다는 독일이 낫습니다. 이거는 팩트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네덜란드는 독일 홈에 와서 또 독일을 상대하는 성적은 그렇게 또 좋지만은 않습니다. 역대 2번인가 3번밖에 이기질 못했어요. 물론 무승부가 많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우선 첫째 이제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3.40의 배당이 많이 부담스러워서 어쩌면은 독일의 홈이고 1.94의 배당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독일의 홈승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두 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일랜드 경기에서 이제 아일랜드와 스위스 경기에서 이제 무승부를 추천했던 거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강팀 대 강팀 경기이기는 하지만 강팀 대 강팀이라서 무승부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홈 쪽인 독일이 조금 더 좀 좋은 폼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의 수비가 워낙에 좀 두텁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까지의 경기력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독일의 공격진들에서 이 득점력이 나와주는 거는 사실 좀 좋은 긍정적인 좀
좀 효과라고 할까요? 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덜란드 수비가 다른 팀, 이때끔 유로 예선에서 부딪혀 왔었던 그런 팀들과의 이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록 독일 홈이긴 하지만 이 경기에서 굳이 두 팀이 이렇게 힘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북아일랜드가 지금 4승으로 지금 조 1위를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북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조금 낮은 팀들하고의 이 승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이 독일과 네덜란드는 조 1, 2위를 차지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독일은 아마 이번 조 2020 유로 예선에서는 무패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만큼 공수 조화가 거의 완벽하다. 그러니까 다시 독일의 이 강팀이 된 것 같은, 예전에 그 독일이 이제 잘 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처럼 지금 독일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반다이크가 지키고 있는 네덜란드의 수비를 쉽게 뚫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네덜란드의 공격력이 그렇게 또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경기는 뭐 1대1 혹은 2대2 정도로 해서 무승부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일즈하고 아제르바이잔, 이거 뭐 그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디프 시티에서 이번에 경기를 하는데 웨일즈가 좀 무던히 좀 이길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하고 크로아티아, 요 경기는 저는 무승부 다시 한번 좀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다 배제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배당 보시면서 어라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배당은 웬만하면 좀 무시하면서 경기력만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경기력만 봤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름값만 보면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인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크로아티아 지금 경기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홈 경기력과 원정 경기력이 판이하게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예전에 크로아티아가 정말 진짜 이런 그 큰 경기에서 좀 뭐 상위는, 그러니까 뭐 4강 이상 이렇게 좀 들어갈 만한 그런 완벽한 그 팀의 모습은 이제 좀 더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 베스트 멤버에서 좀 빠진 멤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1.5군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전력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예전만큼의 크로아티아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경기력도 여전히 이제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저 친선전에서도 졌어요. 모로코가 튀니지한테 1대1로 졌습니다. 예.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이제 예전의 명성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요 경기에서 아마 이제 그 크로아티아는 좀 분위기 반전을 차지하려고 노력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슬로바키아가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지금 이제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슬로바키아가 오히려 이 크로아티아를 좀 잡으려고 덤벼들 공산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박빙의 이 경기가 아마 이제 예상이 되는데, 배당으로 봤을 때는 이제 3.0, 3.0, 2.07이죠. 크로아티아 쪽이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도 크로아티아 홈이면 모를까, 크로아티아가 또 원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크로아티아는 홈 원정이 조금 기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를 좀 추천해 드리고, 이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2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슬로바키아가 아무리 폼이 좋다고 한들 크로아티아를 또 홈이라고 이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경기는 무승부를 다시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로베니아하고 폴란드, 요거는 좀 폴란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축구에서 가장 그래도 좀 배당이 괜찮은 것 중에 가장 좀 추천을 할 만한 경기가 저는 폴란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폴란드는 지금 무실점으로 계속 유로 예선을 지금 치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꼭 보면 월드컵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예선전에서는 거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네로라는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잉글랜드한테도 또 뒤지지 않을 정도의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월드컵이 됐든 유로가 됐든 본선으로 들어가고 나면 또 제 모습을 찾아가는 요런 폴란드인데, 역시나 이제 예선도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와 피용텍, 요 두 이 선수의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골은 비록 이제 피용택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득점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레반도프스키가 사실은 피용택이 또 좋은 폼을 찾아가면 기존에 이제 홀로 팀을 끌고 가는 레반도프스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여유로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도 역시나 레반도프스키는 팀원들한테 조금 찬스를 좀 많이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좀 잘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용택이나 다른 선수들이 메이드를 좀 잘 했고요. 그러니까 굳이 레반도프스키가 공수를 조율을 하면서 득점까지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독일처럼 폴란드도 지금 공수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슬로베니아가 예전에 지금 슬로베니아가 또 아니고, 슬로베니아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조금 좋지 못한 경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원정이지만 이 경기만큼은 폴란드가 좀 압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배당이 상대적으로 원정팀이기 때문에 좀 배당이 좀 높은 거라고 예상이 되고, 슬로베니아가 원정이면은 아마 이거 굉장히 똥배당이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근데 이제 슬로베니아가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슬로베니아는 상대적으로 원정보다는 홈 경기력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배당이 좀 요렇게 좀 분산이 돼서 좀 원정인 폴란드한테도 좀 좋은 배당을 좀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 경기는 어찌됐든 이제 폴란드의 승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라트비아, 이거는 이제 오스트리아고요. 뭐 더 말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하고 러시아. 사실 이 앞선 24번과 25번 경기, 그러니까 이제 에스토니아와 키프로스 경기를 제외하면 어쩌면 이 두 경기보다도 저는 더 고민이 됩니다. 왜냐, 스코틀랜드의 홈이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를 추천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의심쩍으면 무승부를 보험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 역시도 사실 이 러시아가 뭐 물론 좀 유리한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가 이 역대적으로 보면은 이 스코틀랜드의 홈, 그러니까 이제 글래스고에서 이제 치러지는 이번 경기에서 러시아가 그렇게 아주 신승을 가져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의 이 맞전적에서도 무승부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 최근 들어와서 그 경기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조 예선에서도 벨기에한테 3대0으로 진 거를 제외하면 나머지 경기는 다 이겼는데, 물론 그 나머지 경기가 이제 뭐 카자흐스탄이나 키프로스나 뭐 이런 팀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두 팀들보다는 스코틀랜드가 조금 더 한 그레이드 정도 좀 업된 뭐 요 정도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스코틀랜드는 지금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자흐스탄 원정에 가서 불의의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를 좀 잡으려고 할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벨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에서 이제 전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미 붙박이 1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위까지 이 어찌됐던 그 유로 본선을 들어가려고 하면 조 2위를 좀 노려봐야 되는데 사실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또 그렇다고 이번 그 스코틀랜드 원정을 좀 양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뭐 이렇게 그 조직력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스코틀랜드보다는 러시아가 조금 더 많이 앞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력보다는 수비가 스코틀랜드보다는 러시아가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을 때 무승부가 날 법도 하지만 그래도 최근까지의 폼을 놓고 보면 러시아가 조금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이 러시아가 이제 2.42 배당, 그렇게 유쾌한 배당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하튼 최근까지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스코틀랜드가 비기면 비겼지 러시아를 잡을 확률은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를 추천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거는 최근까지의 분위기를 보고 저는 러시아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어쩌면 이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나올 법도 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 경기는 이제 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 경기는 어찌됐든 좀 어려운 경기가 또 될 법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내일 새벽에 있을 이 이제 경기를 이제 제 어느 정도 이제 결과 위주로만 좀 풀어드렸는데, 어찌됐든 이제 모든 거를 다 로또픽으로 좀 잡으시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결과만 놓고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나씩 좀 뽑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게,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만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낫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토요일, 그러니까 이따 이 새벽 경기보다는 내일이나 모레 경기가
오히려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히 보이는 경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나 혹은 웨일즈 그리고 이제 독일 요 정도로 좀 믹싱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좀 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니면은 크로아티아 아니 슬로바키아 무승부 정도 가져가시는 걸로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좀 또 다시 한번 좀 영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라이브를 또 기다리셨던 분들 다시 한번 좀 영상을 통해서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좀 건승하시고 저는 다음번 영상이나 혹은 라이브에서 좀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건승하십시오. 화이팅!